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쇼. 네, 4시 22분입니다.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또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제전으로 몸살을 앓아도 미동도 거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성장률은 견고하고 또 주식시장도 흔들림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인도 투자 전략을 담은 책 10억이 열린다의 저자이기도 한 김민수 CMK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께서는 왜 인도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사실 말씀드리다 보면 제 이력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네. 그 이후에는 기업에 이제 투자 IPO 담당을 했었는데요. 네. 제 마지막 근무처가 바로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핀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인도 현지 투자자들 그리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제가 많이 봤었죠. 네. 네. 그러셨군요. 가보시니까 인도의 매력은 뭐예요? 네, 사실 이제 인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선입견이 많잖아요. 뭐 길거리의 소, 불청결, 무질서와 같은 이제 선입견들이 많은데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거리마다, 그러니까 상점마다 꽂혀 있었던 QR 코드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가 2019년도였습니다. 4년 전에 이미 네. 상점마다 QR 코드가 네, 상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노점상 심지어는 야채를 판매하는 그런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파는 그런 노점상에도 QR 코드가 다 꽂혀 있었고요. 인도는 그게 이제 인도의 변화의 상징이자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좀 놀랍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그렇죠. 인도하면 막연하게 많이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말하면 붕어빵 가게에 QR 코드를 놓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게 보편화된 게 이미 4, 5년이 됐죠. 네. 그러면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제가 만났었던 해외 투자자들은 네. 인도 변화에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되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했었고요. 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당시 근무하면서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보면 네. 인도에서 왔다라는 소개만으로 일주일치 미팅이 다 가득 차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네. 이제 인도를 미개척된 가능성의 시장 이렇게 책에서 표현해 놓고 계신 거잖아요. 네. 자, 가능성이라는 게 참 가슴 뛰게 하는 건데 현재 인도의 경제 상황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인도는 모디 총리가 집권했었던 2014년도부터 경제가 아주 견고하게 7에서 5% 이상씩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도 9에서 7%씩 그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내년 전망도 아주 견고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인도는 소비와 투자의 성장이 정말 시장의 기대 그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소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디 총리가 집권했었던 2014년도부터 소비가 연평균 한 18%씩 성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씩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었던 미개척 시장이 열린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인도에서 모디 총리가 집권했던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현금 사회였는데, 즉 은행을 이용했던 인구수가 실제 전체 인구의 한 1억 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네. 전체 인구가 그 당시 13억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보면은, 하지만은 인도가 지금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 이 디지털 결제가 그 QR코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이 소비의 규모가 또 커지고 네. 소비 시장이 그때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로 지금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투자의 규모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아주 이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GDP에서 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도까지 31%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이 수치가 시장의 기대치나 정부의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2026년도가 되어야지 인도의 GDP 대비해서 투자가 34% 수준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3년 정도 앞당겨져서 올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과거 중국의 2000년대 중반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요. 네. 네. 지금 내년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가 한 6.5%.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제 사실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가 한 7% 네. 수준이고요. 사실 중국과 많이 대조되고 있죠. 네. 그래요. 주요 그 경제 국가들의 그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하향 있고. 조정되고 있고 우리도 뭐 2% 안팎의 정도 수준밖에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렇게 인도 경제 성장률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네. 뭐 가장 큰 이유가 소비와 소득의 성장 그리고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인도에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직접 투자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비와 소득의 성장으로 인도의 소비의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인도의 이 지정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되고 있고요. 흔히 얘기해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그러죠. 네. 인도를 보면은 사실 왼손으로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 20년 동안 인도의 무기를 서방 국가에서 아무도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지 않았었는데 러시아만이 인도에 공장을 지어주고 이 무기를 직접 공급을 해줬었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인도가 중요한 것이 전체 원유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네. 그리고 국방 무기 수출에서는 최고로 크고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봐도 아무래도 이제 이 중동이나 아시아 국방 리스크가 인도가 없어져 버리면은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까지 아주 리스크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가 아주 중요한 이 동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군사 어떤 동맹 이런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그렇죠. 그런 면도 네.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나이도 젊고 중국 대비해서 10살 정도 젊고요. 평균 연령이 뭐 28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대비 10살 정도 젊죠.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인구가 지금 세대 차이를 찍었는데 동시에 같이 봐야 되는 게 가구 수 증가입니다. 가구 수 증가. 네. 인도의 가구 수가 2016년도에 한 2억 4천만 가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5년 만에 3억 3천만 가구로 9천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가구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2배 정도까지 5년 만에 이제 성장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구 수도 증가가 되고 있고 인구도 젊고 소비와 소득도 성장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인도 출신 기업인들도 좀 많이 만나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봤었죠. 아, 네. 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CEO 보면은 인도 출신이 꽤 많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도의 교육이 뭐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경쟁이 치열할 만큼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인도의 경제가 굴러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인도 기업들 그리고 그 내부의 문화를 보면은 이 친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벌이 무엇이냐 네.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실적을 회사 내에서 이렇게 이뤄내느냐 네. 그런 것들이 연봉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나라 이제 어느 대학을 졸업을 해도 처음 입사를 하면 연봉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에 따라서 초봉이 다 달라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카스트에 따라서 이런 이 경제 능력이 많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아, 그래요? 혹시 인도의 국민성은 어떻다고 느끼세요? 제가 뭐 한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만났었던 그런 인도의 금융 쪽의 사람들 그리고 기업분들은 되게 이제 밝고 네. 되게 오픈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그 국민성을 좀 가지고 있다. 전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인도의 경제 전망이 밝고 가능성이 크다면 당장 좀 인도 관련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귀를 크게 열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인도 주식시장은 꽤 매력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인도의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전체 시가총액이 3.4조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 2배가 넘는 시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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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도 있고요. 그리고 DR이라고 하는 상장 예탁 증서가 있는데 네. 주식 예탁 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인도의 대기업의 DR을 미국하고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DR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을 거래하듯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DR을 우리 HTS 통해서 사가지고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이제 ETF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인도 주식을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펀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현재는 이제 직접적으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네. 그럼 그 2000년대 이후에 그 브릭스 펀드가 좀 열풍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인도는 뜨거웠지만 그 중국이나 뭐 러시아, 브라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당시가 이제 2000년대 중반 후반이었잖아요. 모디 총리가 제가 말씀드렸었던 2014년도에 집권을 했고 그 전후가 아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인도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60%가 됐고 이 서비스 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절반 수준밖에 되질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문제라든지 상품 무역 적자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었었던 거였고요. 네. 하지만 모디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빠르게 해소가 되었던 거죠. 그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런 금융소외층 문제가 디지털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서 빠르게 해소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소비와 소득이 성장을 하면서 인도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인도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그 이후로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넥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지금의 중국을 많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대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지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빠르게 인도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뭐 인도 내에서의 소비와 투자가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대안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차이나 플러스 원 네. 현재 네.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에 인도가 하나의 일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CMK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4시 37분입니다.
KBS 일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4시 37분이에요. 네. 고금리 기조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까지 악화